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이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현순 청년정책 담당관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은 책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세 번째, 청년의 날 및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 추진 시 기념일에 맞추어 행사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지정한 9월 10일에 맞추어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자들이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네 번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수행 기관인 청주 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카카오 채널, 블로그와 더불어 포스터 게시, 버스 정보 안내기 표출, 시내버스 외부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인 산학연계 현장 실습 지원 사업과 계속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직장 적응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도의 공모 사업에도 관내 6개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역 내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 순찰대 사업 등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계획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도 해병대 전후의 야간 순찰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 지역을 도심지 위주에서 외곽 지역, 신축 주거 지역으로 확대하고 활동 내용을 유해업소 감시 고발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귀가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 비행 관련 민원 발생 시 순찰 지원을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시설 만족도 조사에 QR코드를 도입하여 조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분석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QR코드를 도입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각 시설에 안내하여 QR코드 안내판 비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조 일곱 번째, 민간 위탁 사업의 위탁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4년에 의수탁 기간이 만료된 청소년 수련강 등 3개 시설에 대해 수탁기간 모집 공고 시 공고문 및 협약서에 고용 승계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금년 9월 30일 기간이 만료되는 청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자유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관 지하 공연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대비 청소년 자유 공간 설치가 미비한 바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오창읍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수요와 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청소년 시설장 간담회 개최 시 수련관 지하 공연실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방음시설, 조명, 무대 장치 등 리모델링을 통한 상설 공연장 조성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장 조성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47쪽 10번째,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문제가 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미디어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시설별로 매년 시행하던 디지털 미디어 피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추후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책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국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83건으로 이 중 16건은 완료되었으며 61건은 추진 중이고 6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과 완료건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50쪽 8번. 읍면동 통합사례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 해소를 위해 업무 효율성 확보 및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15개의 복지관을 권역별 통합사례 관리 거점으로 운영하여 공동 사례 관리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겠으며 현장 슈퍼바이저를 통해 통합사례 관리 업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업무 과정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11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활동 시 사업 추진에 대한 기준 정립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실무 분과회의 운영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선진지 견학 추진 시에는 사전 협의와 결과 보고를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51쪽 12번. 노숙인 자활시설이 열악한 생활 환경과 종사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자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 조사와 예산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입소자 자활 계획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18번. 매년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 담당자와 복지재단이 함께 참석하여 지도 점검 지적사항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지도 점검 지적사항을 매월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55쪽 6번. 청주시 무용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인상, 부고 알림 등의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장례 대행 기관에 대한 위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회 추가 경정 예산의 공영장례 지원 단가를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고 알림 게시판을 신설하겠으며 청주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영장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청주형 노인 통합 돌봄 체계 사업의 효과성 점검과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주만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의 이용률,
만족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2025년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구축 및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256쪽 8번 독거노인 세탁 서비스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청주 전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와 기존 시설 운영 분석 등을 통해 세탁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의 개선점을 진단하여 체계적인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세탁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과 소관입니다. 258쪽 6번 정신요양시설이 입소자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행정의 일원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부서 재지정을 검토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요양시설 이관과 관련하여 상당 보건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무조정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259쪽 12번 유니버셜 디자인 등 장애인 편의를 갖춘 버스 승강장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 설치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스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16번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 유형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우울감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를 읍면동과 공유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속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63쪽 7번 유부통합 3법 발의 시 청주시가 받을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부통합 3법 일부 개정 발의안에 대해 시의 의견은 기이 제출했으며 시도시사 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안심기각길 사업을 타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힘쓰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대응과 구청 건설과 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와 협력하여 안심기각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 친화도시 시민 파트너를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4쪽 9번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다양한 돌봄 사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팝업 놀이터 등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조부모 돌봄 수당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습니다. 266쪽 13번 성인지 교육 수료를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성인지 교육 이수율은 90.2%로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작년도보다 이수율이 상승했으며 향후 직급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성별 영향평가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 수료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268쪽 17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하여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은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상담소에서는 삭제 지원 연계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70쪽 6번 아동급식 카드 신청 및 가맹점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맹점 확대 및 지원 단가 증액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급식 지원 단가를 작년보다 500원 증액한 9,500원으로 인상하여 1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카드 신청 및 가맹점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공무원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해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전담 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심리 검사를 추진하여 마음 건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72쪽 13번 청주랜드 내 팝업 놀이터 전기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팝업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 과정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1층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팝업 놀이터 운영 시 매 회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적재과 소관입니다. 275쪽 3번 식중독 예방 취지에 맞는 홍보 물품을 선정 및 배부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위생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 및 예방 진단 컨설팅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집단급식성 위생 점검과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업체 점검 및 수거 검사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5번 위생등급제 지정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위생등급제 현판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추가 구입 등을 통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와 블로그 게재를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기간 만료 업소 재지정 동료로 지정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판 추가 요청 시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 및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현파 횟수 등 사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복지단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은 현재 모두 추진 중이며 자료집은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관련된 공문 및 증빙자료를 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번에 대하여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유사중복 교육사업 관련 조정회의를 진행하였고 재단은 사회복지기관평가 전문교육과 수요 맞춤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번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카드 뉴스를 게재 중이며 지속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번에 대하여 복지재단 연구 결과가 부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연구 결과 논의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번에 대하여 지자체 타 출연기관 등의 경력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의 경력 환산 기준표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고요. 2번이고요. 어떻게 충북도와 수시로 어떻게 협의는 좀 해보셨나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저희가 충북도의 상황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였고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도지사님께서 시를 방문하셨을 때 그 사직공원 조성은 포기하겠다는 언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뭐 3월 19일 날 방문하셔가지고 기사도 잘 나고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행감 때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요구를 했고 시는 수시로 소통을 해가지고 좀 안전을 기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소통이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이게 상호 간에 어떤 신뢰와 또 내지는 어떤 같은 방향점을 갔을 때 이게 소통이 되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이제 입장차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그러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시고 언론에 자꾸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우리 시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소통이 좀 저희 실무진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입장차가 있었으면 더 만나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네. 그때 답변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3월 19일 날 기사들을 보면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서 시에 협조를 하겠다라고는 하시긴 했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어떤 기사에서는 행감 때 지적사항이 청년정책 담당관 쪽으로 요게 대원 지하상가가 집중이 됐지만 소통이 없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저희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은 도랑은 소통할 내용들이 없는 걸까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도에서 그렇게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추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협의할 사항이나 협조할 사항이 또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점검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뭐 자료에도 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 공유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도 존경하는 윤항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도청 주변에 역이 생기면 우리 대원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안전이나 그런 순기능이나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도랑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점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광역철도가 됐든 아니면 도의 다른 사업이 됐든 저희가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야지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북도가 발전하는 거라 생각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더 힘쓰겠습니다. 예, 어떤 이 자료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기사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어쨌든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역점 사업인데 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예. 다음은 247페이지고요. 10번 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 예방 교육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인 거죠?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가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담사님들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받은 후에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상담은 뭐 여성가족과 쪽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니까 268페이지 보니까 뭐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그 딥페이크 같은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는 권한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의 또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성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도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의원님들도 저도 포함해서 피해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고요. 9번 파크골프.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봉입니다. 글쎄 뭐 적극 노력을 해주신다고 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소통도 담당자께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뭐 예산과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잘 된 건가요? 예, 저기 파골골프대 경비 5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랑 협의를 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반영 안 됐어요?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된 의회 거죠? 제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됐다고만 연락 오고 이후에는 연락이 없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그 의원님이 신경 써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한 4천여 명의 회원이 되는데 일단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장애인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번이고요.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센터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질의를 그때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센터 훈련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만 써 있는데 어떤 노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에 그 관련된 사항을 전파를 했고요. 저희가 그 직업적응훈련센터를 방문 시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번 3월에도 아주 다양하게 일자별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직업적응훈련센터가 직업적응훈련센터 기능을 못하고 그냥 소개를 하는 센터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교육의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때도 이제 행감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센터의 거점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분화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것은 어떤 대응책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월별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따로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이제 원하시면 드리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그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지금 지난해 뭐 민원이 생겼던 부분보다는 현재 일자별로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또 직업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직업적응훈련센터의 그 훈련생들에게 만약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면 모니터링도 통해서 지금 직업훈련생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장애인을 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한번 운영을 해서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직업적응훈련센터와 함께 예. 이런 자리도 좀 마련해서 향후 그 프로그램 운영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근까지 요 담당하시는 분이랑 소통을 좀 했었는데 그런 자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2번인데요. 글쎄 뭐 바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뭐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장애인 협회와의 이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그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추진해서 12번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매년 장애인 차별연대하고 그 장애인 부모연대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 보장과 그리고 또 그 저상버스 확대 그리고 특별운송수단 확대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에 대한 불편 요소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UD 승강장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 구청별로 그 1개소씩 계속 계획을 네.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 지금 이제 지붕형 승강장이 많이 없는데 지붕형 승강장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 향후 앞으로는 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동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좀 더 많이 진행될 거라는 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UD 승강장이 저는 하나 좀 모범이 되는 예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만드는데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구청별로 한 개소씩 한다면은 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 더 해도 간략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고요. 9번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정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는 뭐 어디까지 된 게 있을까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 100% 11호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메뉴에 뭐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신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초다자녀 말고 한 다자녀만 해서 나도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런 검토는 좀 있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번인데요. 외국산 장난감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좀 있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논란은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를 계속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소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독 이외에 그 유해 물질 검출이 되는 그 장난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 2회 그 모든 장난감에 대해서 그 소독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전수 소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뭐 유해 물질이 나왔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 이외에 그 네. 장난감 자체에 원래 예. 그 갖고 있는 예,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이 연달아 계속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들 장난감 어디든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갈 텐데 그런 거는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전 그거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시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새로 그 장난감을 구입을 할 때는 이제 인증받은 장난감을 이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사실 구입을 하는 어떤 건데 인증? 어떤 인증인가요? 어떤 인증?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잘 예. 인증을 받아도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뭐 K 예, 그런 인증을 받아도 검출되는 게 많다고 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그 장난감에 대해서 어떤 그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선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이한국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뭐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시에서 구입을 할 때 그거를 챙겨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고 이한국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을 뭐 성분이라든지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안심 귀갓길 사업이긴 한데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좀 다니면은 도시가 좀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원이나 이렇게 갔다 올 때 뭐 11시, 12시에 귀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안전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예전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가 막 활성화됐을 때는 그 가게 막 네온 사인이나 가게 불빛만으로도 좀 이게 거리가 밝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몇 집 건너서 이렇게 임대 이런 간판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체감도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한번 조금 더 이제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혹시 좀 요즘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안심 기관길 관련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서 안심 기갓길로 지정을 해주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거기 안심 기갓길이라는 그 표지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광형 그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또 지적정보과에서는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그 도로명 주소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조금 주의가 조금 이렇게 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지판만 붙여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룸 단지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봤더니 좀 많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판은 고개만 이렇게 그게 되는데 어떤 그 원룸 단지나 좀 외곽지, 그러니까 그 메인 도로 뒤쪽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그 귀갓길을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이게 예산하고 경찰하고 이게 어떤 협의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만이 할 수는 없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이렇게 요즘 이제 경제적인 사태 때문에 거리의 환경이 좀 그렇게 바뀌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합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14번이고요. 그 수급자 장기 입원 그 방지 사업 때문에 했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행감하고 나서 좀 뒤에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2024년 11월 14일 기준자로 이렇게 해서 이거 예산 집행률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86% 집행률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 69, 순천 69 뭐 이러는데 저희 청주시가 4%예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지금 2025년 이제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또 한 3.3% 이렇게 집행됐다고 하는데 저희 청주시가 좀 많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그 소극적인 걸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청주시가 조금 이제 추진률이 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 사례 관리자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사례 관리를 하다가 이제 발굴되는 제가 의료 서비스로 돌릴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발굴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시스템에서 그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사실 지금 거부를 하시고 다시 발굴을 해도 병원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이 잘 안 됐는데 저희만 안 되고 다른 데만 잘 낸다 그러면 다른 잘 되는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그 사례를 좋은 사례를 전파를 해서 좀 추진률을 높이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의료 선도 지역으로 돼서 이쪽 편에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해서 또 뭐 한 뭐 2억 9천만 원의 의료비 비용을 뭐 절감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또 2025년 3월 11일 날 기사에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좀 저거 하면 이해하는데 뭐 한 뭐 80% 70%인데 저희가 4%대라는 건 이제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의료급여 그 관리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왜 그러면 타지자체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집행률이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이분들이 이제 제일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으셔갖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으셔갖고 좀 추진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 조금 저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45페이지고요. 그 청년 실업 문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지금 매일매일 뭐 매년 반복되는 거긴 한데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매번 저희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청주시에서도 엄청난 많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 문제가 제일 저희들의 딜레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우리가 이제 많이 했다라는 이제 보고보다도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또 좀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일단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상공회의소가 이제 수행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인데 대상자 발굴부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 청년들을 유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홍보가 좀 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은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럼 이 고민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가가 되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예전에 고민합니다. 그럼 고민해 주세요라고 답변을 저희가 서로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좀 이게 사실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이렇게 해봤다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이제 저는 좀 그런 보고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 상공회의소나 청년 뜨락 그 관계자들의 이제 얘기를 그 현장에서 얘기를 좀 저희가 이제 미팅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의 의지가 없는 청년들이 있고 아니면 의지는 있지만 환경이나 아니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런 청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온라인을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직접 그 읍면동이나 아니면 이런 아파트 단지에 그 현수막 아니 그 저기 포스터도 좀 붙여보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걸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더라. 이런 것도 좀 틈새 전략이 먹히더라.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전략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이 그 단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만 갖고는 그 내용 안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그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관계자들이 이제 설득하고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훨씬 더 빨리 수긍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접촉점 그거를 많이 노출을 시켜서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러고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이것도 좀 청년 문제도 다각도로 좀 이렇게 시대의 배경,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어제 했던 방법으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제 했던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좀 많은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왜 저번에 우리 라이즈 사업 때문에 우리 이제 회의장에서도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여기서 뭐 학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직장도 구하고 직장을 구해서 여기서 정주까지 해서 출산까지로 이제 가는 게 저희 이제 아마 지금 그 대한민국 전국에 지금 같은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더 이제 좀 청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그 장애인 복지과장님께 요거는 그냥 좀 적은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하기보다도 7페이지 뭐 저는 이제 내병변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 장애인 실태조사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대상자들한테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장애인 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내병병 장애인들에 대한 그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장애 유형별로 저희가 신청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읍면동에 저희가 그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또 내병변 등 또 취약한 그 장애인 계층에게는 또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그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직접 방문도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이제 내병변 보호 시설이 별도로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나 또 현재 그 내병변 제가 내병변이나 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활동 보조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내병변 환자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향후 또 저희가 각종 그 활동 보조 수행 기간에 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활동 수행하시는 분들이 직접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보조기구들이 많이 좀 지원되고 있으니 좀 그런 걸 더 많이 신경 쓰라고 저희가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4천만 원 가량 예산으로 한 67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14분 정도 이상이 내병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좀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홍보가 돼서 계속 활동 보조기구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실태조사예요.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노인이나 이런 장애인 분들은 어떤 디지털 기기라든가 이런 거가 좀 특히 어르신들도 좀 그런 뭐 그 기기로 뭘까 부르고 뭘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해서 좀 아날로그적인 걸 좀 있었으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장애인 분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그런 거에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연락을 취해 받고 내가 신청을 하고 할까가 이제 궁금했는데 지금 직접 가기도 하고 그 활동 보조사들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꼼꼼한 그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에 더욱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2분인데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들 좀 계신 거죠? 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너무 길은가요? 그러면 11시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예숙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장님께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65페이지 그 10번에 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그 4개구에 공평하게 휴일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기 바라면서 뭐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전된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많이는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옥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휴일 보육 어린이집이 그 상당구의 2개소, 그리고 흥덕구의 2개소에서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올 2월 달에 그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그 지역 상생 유보 통합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산단 지역에 대한 휴일 시간제 보육 사업 2개소를 신청을 했고 그게 이제 다행히도 선정이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청주 산단과 그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그 휴일 그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이제 새로 개소를 하게 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해드렸구나. 매사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부서별로 다 노력하겠음, 만전을 다하겠음, 조치를 취하겠음, 검토하겠음, 뭐 이렇게 하게끔 답변을 하게끔 한 지적을 해서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우선은 여성가족과 가장님 2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좀 요청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 가장님 2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266페이지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높이시겠다. 성별 영양평가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결과물을 써 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2025년도 이제 향후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그럼 2025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됐겠네요. 올해 저희가 그 성인지 직원 대상으로 그 성인지 교육 예산하고 추진 계획을 성인지 그 맞춤형 성인지 교육 계획이 네. 2025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수립됐고 반영이 됐겠네요. 네, 저희가 올해 2025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직급별로 그리고 또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직급별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이 계획서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 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그럼 이 계획서를 기한물 반영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67페이지 보시면 통합상담소를 9월 달에 신청하셨는데 선정이 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통합상담소가 9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까? 이게 사실 이 통합 상담소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매년 요 시즌에 이 신청을 받는지는 제가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신청을
9월 달은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지 않은 거고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업무 협력 연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이제 그 여가부에서 네. 이 관련 그 신청 계획이 내려오면 네.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러면은 상담- 노력이 아니라 네.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이제 그 통합 상담소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이게 현재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우선은 도와 그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이제 그 협의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처리 결과로 제시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68페이지요. 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기적인 연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네. 지금 현재 부모 교육 관련해서 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정책 담당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총괄해서 저희가 올해 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계획이라 해서 총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도 계획 수립하신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동복지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동복지과장님 네, 270페이지요. 저희가 오창에서 오창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우리 존경하는 한동순 의원님하고 모든 저희 그 보육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문제를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인력 기본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료도 제출했고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박영희입니다. 네. 네, 먼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 요거는 국장님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국장 이정입니다. 네. 좀 요 아동보 전담요원 정원 관련 증원을 저희들이 인력 조직 부서하고 인력 인사 부서에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몇 번 수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총액 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총액 인건비 안에 그 금액이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좀 인력 증원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어려움 부정적으로 좀 심리 검사하고 마음 건강 지원하면 뭐 합니까? 쉬지를 못하는데 인력 인원 조정하셔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총액으로 묶어서 그렇게 증언이 안 된다면 어쨌든 인원 조정하셔서 한 명이라도 데려놓으세요. 네, 저희들이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것도 작년도부터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도 아동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은 어려움이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를 최우선으로 인력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요청하시지 말고 확답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서 인사부서에서 수차례 저희들도 협의하고 말씀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총액 인건비가 전혀 증액이 되지 이광호 않았다. 위원장님이 다시 복귀하시면 같이 가셔서 네. 인원 조정을 하시든 어떡하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창 여중생 사건 이후에 저희가 뭔가 변화가 저희 청주시에서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사건이 줄었습니까? 아니면은 공무원이 늘었습니까?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건은 점점 늘고 있고 공무원이 이 전담하고 있는 건수는 점점 늘고 있고 공무원은 늘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할 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예방 체계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네. 최소한 그래도
대응하려는 책이 공무원 한 명이라도 늘렸습니다. 라는 뭔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셨어야죠. 네, 의원님들 힘을 실어주시면 저도 힘은 늘상 국장님이 감당을 못할 만큼 싣고 있는데 혼자만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수차례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주무세요. 응?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애쓰셔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부서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같이 단체로 가든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다 의견을 그렇게 모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2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예, 9번 보시면 파크 골프 대회 개최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양국 의원님하고도 좋은 말씀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각 지역별로 저희 용암도도 그렇지만 파크 골프 대회도 그렇고 요구하신다고 다 이거 매입해서 골프장 건립해서 이분들 노인분들 욕구를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애인분들도 파크 골프장을 요구하더라고요. 저기 파크 골프 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청주시에 이거 대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청주시의 파크 골프장이 지금 총 5개인데 장애인 파크 골프장은 이제 1개에서 해서 있는데 제가 근데 사실상- 잠시만요. 예, 예. 과장님 이거는 그 행감하고 상관없이 골프장을 요구할 때마다 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서원 노인복지관에 갔더니요. 스크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 이용하십니까 이거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은 뭐 한 5-6평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한번 대체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예, 일단 저기 고민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서원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거기 줄을 서 있길래 사실상 그 노인회에서는 게이트볼 대회하고 그동안에 네.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매년 해왔고 대회 말고요. 예. 골프장. 2023년부터 뭐 이한국 의원님께서 매년 파크 골프 대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네, 그거는 좋습니다. 금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이런 파크 골프라든가 이런 장애인 파크 골프 그 동호회원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조성 관계는 체육과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저번에 시장님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박보영 소장님도 체육 박보영 관련 소장님도 부서하고 이거 장애인 협조를 체육과 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네, 마지막입니다. 그 복지정책과장님 249페이지요.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확인해 복지정책 보셨죠? 과장님이 이제 네, 과장이 오시기 맞습니다. 전이라 2023년도 법인에 저희가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주셨던 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추가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가 자료 4페이지요? 이거 가져오셨죠? 추가 자료라는 거. 안 가져오셨나요? 예. 지금 그거는 없이 네네. 추가 자료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의무사항 알림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셨던 것 중에서 네. 거기 시설 중에서 운영 주체 법인 네. 거기서 영리법인이 있나요? 영리법인은 없습니다. 영리법인이 없죠. 네.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보면 재단법인 대우재단 정도밖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것도 재단법인에 합당한 뭐 건물 가지고 이자 정도 나오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로 내려보내는 돈은 거의 후원금 성격이 많거든요.
천주교에서 내려주는 돈도 거의 후원금으로 해서 비지정 기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후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을 받았을 때는 후원금, 법인 전입금 그리고 후원금의 성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지도점검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죠? 예. 근데 여전히 지도점검 내용에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이거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과 결과입니다. 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전입금 현황이에요. 2024년 8월 현재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받은 거예요. 예. 각 복지관이나 시설에. 근데 여전히 업무 추진비로 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네. 업무 추진비, 예비비, 시설비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입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비영리 법인에서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근데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2024년도에 나가셨을 때 요 내용으로 지적한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나갈 때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할 부분이 후원금이에요. 단 10,000원을 잘못 써도 나쁜 기관으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이거에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법인을 또 매년 지도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법인 지도점검을 한 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2024년도에 아동복지법인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도점검 나간 거 도하고 같이 나간 것도 봤어요. 여전히 법인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또 부탁을 드렸냐면 복지재단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문제가 점검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최은희 박사님 어디 계세요? 복지재단에서 그래서 발빠르게 클릭해 주세요. 앞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니까 저렇게 지도점검 카드 뉴스 형태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후원금 내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적사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입하고 어떻게 빼지? 라는 거를 알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은 후원금 찾기가 지금은 2개 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예결성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원하느냐면 클릭해 일반, 지출, 수입, 물품, 예결산, 계약, 후원금 클릭해 주세요. 후원금을.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법인 전입금이라고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관련 규정이 어떻고 지도 점검 사례가 어떻고 조치사항 내용이 어떻고 그래서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회계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저렇게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는 사람이 편리해요. 아까 카드뉴스 형태로 하시면 일하는 사람이 편리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산의 형태 그리고 또 앞 페이지 보면은 예결산, 계약, 수입, 지출, 물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지도 점검 사례만 기간 다 빼고 이건 제가 센터에 있을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페이지예요, 이게. 근데 일하는 사람은 다 분류해서 찾아보려니까 힘든 거죠.
근데 지금은 몇 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면 언제든지 전임자한테 묻지 않고 관련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지적을 당했구나라고 현임 임자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몇 수십 년 복지관을 하는데 아직도 후원금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무원이 그거를 전 분기에 들어온 돈의 50%만 인건비를 현 분기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 들어왔다. 2024년도에 거기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50대 50이 아니라 2024년도에 나간 돈의 50대 50이에요. 근데 막 사회복지사가 들어와서 회계 맡은 친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잘 모르고 막 들어온 친구들은 모르고 교육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 거 따라하고 그래서 재단에 그걸 부탁을 드렸던 거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아직도 지적을 당하고 아직도 있어요. 지조점검 사례 결과가. 그래서 그 지점을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후원금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대안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이제 하겠어요. 지금 이제 사례집, 판례집처럼 해서 언제든지 타 지역 것도 찾아볼 수 다 있게. 집어넣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가야지 장기적으로 네. 예,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조정을 얘기를 하다 해보겠습니다. 보면 네.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지만 후원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네. 않잖아요. 법인 전입금을 후원금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인 전입금이 차라리 저희가 지금 공모할 때 법인 전입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차라리 안 받게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간에 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은 다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예. 안 넣어주는 데 있어요? 아동시설 안 넣어주나요? 다 들어가고 있죠. 여성가족과 관련된 시설 중에서 시간에 근무수당 안 들어가는 데 있나요? 없죠. 장애인 복지과도 다 들어가죠. 시장님이 다 요번에 해주셨잖아요. 네.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이자국 국장님. 네, 복지국장 이사입니다. 시간의 수당은 거의 이제 10시간씩 시간에 다. 100% 10시간은 아니고 어디 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동 시설이 10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니어 클럽이요? 네. 10시간이에요. 해줬어요. 아, 네.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군요. 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안 돼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건 시장님의 공적인데. 그래서 자급정의원 법인의 전입금이 되게 보면 인건비 아니면은 그런 운영비로 쓰이더라고요. 공모할 때도 법인 전입금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안 쓰여지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후원금 내용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해주신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쪽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재단이 그 역할을 잘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장님 법인 전입금을 잘못 썼다 잘 썼다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의 근무수당은 어쨌든 올해부터는 다 10시간으로 시장님이 하게 했으니 그래서 사업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내년도에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마시고요.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